네, 지금 안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대표적인 치유 담론으로 들자면 이 몸을 기준으로 해서 몸과 이 정신, 몸과 마음의 통합, 그리고 이 통합된 존재가 관계로 나가고 또 전체성을 지향하면서 온전성에 이르게 되는 치유의 역학 같은 것, 치유의 기제 같은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특히 영미권에서는 명상이 대표적인 치유 담론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공교육 시스템에서 명상이 이제 제도화되는 과정인데요. 2007년에 미국, 2011년에 영국에서는 사실 공교육 시스템 안으로 명상 교육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단지 교육계뿐만 아니라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같은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체들이 명상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또 보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문화적인 뭐라 그러나 중요한 코드가 된 게 2014년이죠. 예, 타임즈에서 마음챙김 혁명, 마인드풀 revolutio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명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데 그 파급력이 정말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급격한 서구 사회에서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치유 담론으로서 마음 챙김이 왜 주목받는지 또 그것에 거는 사회적 어떤 기대가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이고 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AI 시대라는 컨텍스트 내에서 지금 어떤 지형을 그리고 있는지 안 선생님께서는 서구의 마인드풀니스를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신 장본인이시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가장 적절한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2014년 2월 3일 날 타임 표제지에 이제 마음챙김 혁명이라고 나왔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이제 마음챙김에 대한 얘기가 주고 거기에 이제 MBSR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기자가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서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마음챙김 명상이 왜 서구 사회의 주류 사회에 이렇게 많이 잘 받아들이게 됐는가를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가 마음챙김 명상이 서구에서 이렇게 MBSR을 필두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주류 사회에 보급이 된 것은 두 가지 덕택이다. 기자가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명상을 이제 일상화했다. 아까 박 교수님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상식화된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명상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비화하거나 종교화하거나 이제 이렇게 어떤 특정 종교에서 하거나 이렇게 알고 있던 명상을 명상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주의력 훈련이다. 주의력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과 몸을 이렇게 자기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마음 챙김 명상을 주의력 조절을 잘하게 되면은 당신은 정신력을 잘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또 생산적으로 잘 쓸 수 있다. 이런 상식적인 언어로 접근했다는 거 하나. 두 번째가 이제 명상을 과학화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과학을 도입을 해서 서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동원해서 명상을 하기 전과 프로그램을 한 8주 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fMRI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계를 써서 실제 뇌를 촬영을 하고 면역계를 조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논문화시켜 놨다. 그래서 증거가 그만큼 임상적인 증거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과학화와 명상을 상식화한 거
탈종교화했다는 얘기죠. 특정 종교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이런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 챙김 명상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기업에서도 하고 병원에서도 하고 또 이런 학교 교육기관에서도 하는 주류 사회의 명상이 이렇게 마음 챙김 명상이 퍼지게 됐다 해서 그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 아마 국내 우리 동양 사람보다도 명상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 더욱더 이제 서구 사회에서 명상 열풍은 강해질 거라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서구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명상에 대해서 몰두를 하는가? 그런 두 가지 이유 외에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데카르트 이후에 이제 한 300년 정도를 그 사람들이 이제 주객을 분리해 가지고 마치 정신이라는 것이 어떤 하고 이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리되어 있는 걸로 이제 이원론이 이제 대표적으로 철학에서 이렇게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명상이 보는 시각은 이렇게 주객을 이렇게 나눠보는 그런 이원론적인 것보다도 몸과 마음이 서로 의지해서 뭐 이론론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두루 살피는 이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그 실질적인 담론이 되는 거죠. 단순히 어떤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누구나 마음 챙김 명상을 주의력 훈련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도를 잘 받아서 본인이 잘 이렇게 자기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자기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감정적인 자기 조절,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잘 조절되는 상태에 그게 이제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기보다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고 뭔가 거기서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나도 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주변과의 관계도 잘 맺으면서 이렇게 삶이 좀 풍요로워지는 그런 상태로 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도 좋고 본인도 그렇게 주관적인 체험을 하게 되니까 점점 좀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아마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68 사회운동이라든가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기존 종교가 이렇게 역할을 했던 근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이 이제 과학의 발달로 많이 이제 이렇게 무너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탈종교화되는 시대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이랄까 그런 그 시대의 어떤 조류와 함께 몸을 강조하고 또 이제 어떤 신앙이라든가 어떤 이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어떤 자기 자유를 마음껏 찾아가면서 뭔가를 거기서 이제 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잘 결합이 돼서 아마 명상이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이 자본주의의 심장부인데 얄밉게도 명상에서도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동양의 어떤 그런 정신을 잘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그런 그 실용주의와 잘 결합해서 명상계에서 사실은 지금 세계를 리드하고 있거든요. 그게 비하면 우리나라 명상계는 이제 크게 봐서 종교계, 특히 이제 불교계가 되겠죠. 불교계에서는 뭐 오랜 세월 명상의 중심은 자기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영어의 메디테이션은 산스크리트 디아나를 번역한 말인데 이 디아나란 말은 이미 벌써 1500, 600년 전에 한문으로 번역됐거든요. 선나. 그 당시 발음으로 아마 짠나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안나, 자나, 빨리어로는 자나인데 산스크리트 디아나인데 이걸 선나로 번역했고 나자를 빼고 선 하나만 가지고 이제 썼고 선종, 선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명상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불교계에는 선종은 또이 그 인도의 명상을 받아들여서 노장과 결합시켜서 만들어낸 새로운 명상법이거든요. 화두선 이런 건 인도 불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수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계에서 초기에 나왔던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마인드풀리스를 오히려 무시해요. 상당히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에 와서는 승려들 가운데서 남방 쪽으로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아예 이제 거기서 위파사나를 본격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은 조계종 내에서도 무시는 못해요. 그러나 역시 대승불교인 선이 이 선이 우선이고 너희들은 하나의 보조수단 내지는 폄하하는 그런 게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그 권위에 사로잡혔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말 이 시대와 같이 더불어 가야 하는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병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명상을 가지고 상업화시킨 단체들, 이름은 다 들지 않겠지만 뭐 많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명상 단체에서는 지나치게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세상에 그런 거잖아요. 공부에도 왕도가 없고 꾸준히 한 가운데서 뭔가 효과가 얻어지는 것인데, 짧은 시간 내에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방법들, 표피적인 방법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심신의 부조화, 몸에도 이상한 병리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오로지 그런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명상 단체들은 그런 건 그 사회적인 관점, 문명적인 관점이 전혀 없이 오로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다른 기업과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또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래서 심각하고, 또 하나는 이런 단체에서 또 가지고 있는 또 큰 병폐 가운데 하나가 그런 자기들이 모시는 명상계의 구루란 말은 인도 말인데 spiritual master, teacher 그런 뜻이에요. 영적 스승이라는 뜻인데, 구루를 또 절대화하고 또 구루의 말들을 그냥 무조건 추앙하고 맞습니다,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목사님 말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신도들이 많이 있듯이 명상계도 굉장히 심해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세계 명상계의 이런 큰 흐름에 비해서 좀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빨리 명상을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일상화, 그다음에 과학화인데, 저는 명상의 사유화를 말하면서 세 가지를 늘 말하거든요. 명상의 과학화라고 하는 게 꼭 뭐 무슨 그런 비포 애프터만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다양한 명상의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과학이 나와야 된다. 특히 명상하다 보면 자기 집단 속에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집단 주관성에 빠져서, 집단 최면에 빠져서 다른 집단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상이 많아지면 이건 사회의 통합에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좀 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틀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명상이 좀 더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 현실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명상의 범상화, 평범할 범자에 일상적인 상자, 그 성스러움과 반대되는 어떤 범이죠. 그다음에 그런 일상성. 그리고 또 하나가 명상의 민주화거든요. 여전히 명상계에서는 그 지금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자기들의 어떤 리더를 지나치게 신격화하고 그런 예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빨리 이런 명상 자체가 좀 더 과학화되고 민주화되고 그리고 범상화, 일상화 될 때, 그럴 때 명상이 정말 어떤 이 사회의 문명적인, 특히 AI 시대, 지금 산업혁명이 1, 2, 3을 지나서 4로 지금 치닫고 있고 속도는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는데, 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이 자본주의호의 이 폭주하는 열차가 어디로 갈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이 교수님이 쓰신 포스트 휴먼이 온다라는 책에도 보면 융합이 아니라 융화, 제대로 인간과 기술이 서로 융화가 되는, 융합이 아니라 융화가 되는
정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런데 명상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고 전 근대적인 그런 몽상에 사로잡혀 있고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명상계의 현주소가 아닌가. 네, 지금 그 박수학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명상의 현주소가 굉장히 착잡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쉬움을 네. 승화시키셔서 네. 그 다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치유 담론으로서의 그 명상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며 미래의 명상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글쎄요, 또 발전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국 사회 치유 담론이라는 큰 틀에서 한번 명상을 제 위상을 다시 한번 그 정리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좀 그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방향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주문, 기대, 뭐 요구사항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미래 세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미래 세대들 지금 사실은 이제 10대, 20대겠죠. 이제 그들이 앞으로 이 사회의 주인이 돼서 살아갈 텐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묘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AI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문명의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발생시킨 커다란 문제를 온몸으로 지금 정말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 그 미래 세대들이 찾는 돌파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쟁을 그대로 인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대박을 터뜨림으로써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생각에 갇혀 있는데 그 돌파구를 찾아줄 게 지금 뭐 보이질 않거든요. 어떠한 뭐 덕담도 지금 먹혀 들어가지 않고 어떠한 훈계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근데 명상이 그런 돌파구를 이루어줄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실천적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상은 담론이면서 동시에 행위이기 때문에 실천적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것이 사회 저변에 그렇게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명상이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일부 정말 영리를 추구하는 소위 그 명상을 상품화한 그런 집단에 의해서 명상이 또 오해되고 오도되고 있다든지. 그래서 진정한 그 명상의 가능성, 이것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은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오늘 같은 자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기회를 자꾸 만들므로 해가지고 좀 사회에 확산시키고 또 이해를 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주면서 뭐 교육 과정에 도입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신 차리고 자신의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찾는 것이고 사회의 건강을 찾는 것이고 우주 전체의, 이게 너무 거창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주 전체의 건강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팬데믹이 창궐하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과 우주의 건강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각성시키는 시대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깨우쳐 줄 수 있는 그야말로 통합적인 어떤 담론이면서 실천 행위, 이것이 명상이기 때문에 명상을 정말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저를 이거를 오늘 깨닫게 되었고 또 두 분께 그런 거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명상을 가르칠 때 늘 쓰는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치유와 성장이고 하나가 이제 성찰과 소통이거든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저는 모든 생명체는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 생명을 피우려고 한다. 하물며 100쪽에 가까운 세포로 이루어진 아주 고도로 발달한 인간이 있었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사회적으로 이런 자기를 꽃피우는 이런 이게 삶을 꽃피우는 것도 이렇게 그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먼저 자기를 꽃피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잖아요. 그런 병리 현상을 스스로 명상을 통해서 치유를 하라.
치유를 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왜? 생명체의 본체가 본능이 그 성장의 본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치유와 성장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음에 명상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을 키움과 동시에 자기 내면으로만 빠지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힘을 키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어떤 그런 명상에 관련된 포럼이 있거나 그러면 늘 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제 명상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키워드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차피 명상은 종류가 엄청 많고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에 다 전통적으로 명상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종파마다 명상의 종류는 정말 수없이 많은데, 그런 다양한 명상법들이 서로 충돌도 하고 막 복잡한데, 다양성은 좋지만 뭔가 공통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공통의 방향성으로서 아까 그 한 개인으로서 명상의 효능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그런 이완의 효과, 집중, 그리고 알아차림이고, 다음에 좀 더 큰, 좀 약간 넓게 바라본다 그러면 치유와 성장, 성찰과 소통, 요 정도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다양한 명상법들이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힘을 합쳐서 한국 사회에 지금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어떤 굉장히 희망이 있고 역동적이면서도 복잡하고 막 뒤에 거 있는 이 한국 사회를 좀 뭐라 할까요? 치유하는데 많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결코 명상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명상은 사회의 일부란 말이죠.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 전체의 틀로 봐야지 이게 명상이 답이다, 모든 것이 답이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잘못 와전이 돼서는 우리가 또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기 돌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변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자기 삶을 돌봐야 된다는 그 명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명상은 옛날부터 근원적인 해답을 주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오던 거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명상을 안 해본 분들도 왜 명상을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자기 삶이 힘들수록 한 번은 이렇게 돌이켜 볼 만한 어떤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그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은 당장 급한 뭐 취업 문제라든가 어떤 나의 미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잘 될 때 여유가 생길 때 명상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명상을 뭐 지금 당장 지금 내가 한 끼 벌기도 힘든 상황에서 명상하라고 주변에서 권한다고 그래서 절대 나라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회 전체가 이제 그 같이 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상생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다각면의 어떤 다방면의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오늘 이러한 포럼의 시도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결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명상만이 답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자고 나온 것도 아니고, 다만 한 번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마음 챙김 기술을 잘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이 여건이 주변 객관적인 상황이 어려워져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라든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자기 치유력이 있는 그 명상은 굉장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그런 하나의 동기가 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상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박 교수님께서 사회진단 명상의 어떤 위험성이랄까 어떤 현주소를 잘 짚어주셨는데, 뭐 그 부분이 이제 많은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어떤 아마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나라의 명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지도자들도 이런 문제가, 그건 또 한편으로는 사실이죠, 일부가. 그렇지만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초보자들이나 처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명상이 다 이게 완전히 그냥
이상한 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통적인 명상을 하는 분들, 또 불교 명상이나 어떤 종교 명상을 하는 분들도 제대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참 잘하시는 지도자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선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 사람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자신이 뭐 마음으로 확신이 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주변 상황과 어떻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치지 않으면서, 그게 자연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서로 상생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그런 어떤 사유할 수 있어야 된다. 명상을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주관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리분별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명상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죠.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 또 의도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명상하는 사람의 의도가 뭐냐. 나는 명상해서 나 혼자 성공해가지고 나 혼자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지. 그런 사람 백날 명상을 한다고 잘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명상은 그런 자기의 그 어떤 그 욕망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남을 해치라고 명상이 있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명상은 무엇인가? 자기를 잘 돌보면서 세상과 내가 같이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나 혼자만 잘 사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 산다는 것은 남도 잘 사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고, 명상 역시 잘 선택을 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어떤 그런 사려 깊음도, 이런 명상을 찾아가는 분들이 내가 왜 이 명상을 또 이분한테 배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어느 사유 속에서 있어야지, 그냥 명상하면 뭐 다 좋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너무나 많은 명상이 아까 혼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를 돌보는 차원에서 잘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자기 조절이라는 부분을 박석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명상의 중요한 부분이죠. 자기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명상을 많이 했는데 화도 제대로 하나 조절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넌센스 같은 것이죠. 자기 조절이, 감정 조절도 안 되는데 나는 명상을 몇십 년 했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절이 명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 정서적인 조절, 이런 부분들이 가장 1차적인 목표가 되는 건데, 또 잘못하면 또 명상이 너무 시야가 좁아서 그냥 자기 조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명상은 자기 조절 차원을 넘어서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자기 탐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조절하고는 기본이 자기 조절이 돼야지 그거 자기 이해도 생기고 자기 탐구가 되는데, 거기서만 끝나서도 안 된다. 결국에는 명상은 자기가 해방이 되는 거고, 사회적인 또 어떤 심리적인 모든 얽힘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정말로 오롯이 설 수 있는 자신이 그 풍부함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의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나는 스트레스 해소만 할 거야,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상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어떤 질병 고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큰 차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이 생각했던 그 세계보다도 명상을 통해서 더 큰 세상과 만나고, 삶의 지평이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더욱더 넓어지는 그런 명상이 바람직한 명상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담론이 많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좋은 어떤 명상을 많이 해보신 분들,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게 좋은 명상인지 그런 담론도 많이 이렇게 좀 오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플로어에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20대 분들에게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명상법이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명상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너무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특정 종교에 너무 이제 함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영리적인, 너무 지나치게 영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닌 가운데서 이렇게 요새는 워낙 그 옛날과는 달리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좀 더 이렇게 자기 성찰적이고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과학적으로 명상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균형 있는 그런 명상법들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방금 명상을 통해서 30년, 40년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보셨던 선배로서 안 교수님과 박 교수님은 이렇게 혼란을 겪을 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 그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때 명상을 수십 년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왔지만 지금 우리 질문자처럼 제가 혼동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보통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절대적인 어떤 경지에 가서 그런 어떤 정서적인 흔들림도 없고 사고는 뭐 그냥 100% 투명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도정에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는 도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완성된 길을 끝까지 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명상 지도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감정을 완전히 뭐 혼란스러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명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대부분이 어떤 혼란스러움이나 또 나는 이게 위선자 같아 뭐 자기 자책을 한다든가 부정적인 상태가 많이 올라오면 대부분 우리는 거기에 한없이 끌려가잖아요. 그럴 때 알아차림으로 이렇게 자신이 몸으로 현주소로 들어와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자꾸 살피다 보면 우리 안에는 이미 그런 힘이 있거든요. 명상을 안 한 사람도 알아차리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종교를 불문하고 그 힘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이 있는 그 근원지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친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게 마음 챙김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용기를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명상한 사람은 다 졸업했고 나는 이렇게나 이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공통적인 거거든요. 명상을 한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그 내면의 깊숙한 자원의 면에서는 우리는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 평등할 것이다. 그런 걸 깨닫는 것이 명상 공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 장시간 그 AI 시대에 정말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현 주소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한 치유 방안을 이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세 분 선생님들을 모시고 심도 깊게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오늘의 논의가 이 많은 그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의 형태로 많은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그 입문 포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